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대비 안내 서울 경기권에서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대전 대입지원단 대전 노원고등학교 교사 정연아라고 합니다. 일단 면접평가의 안내에 앞서 면접평가의 일반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원한 학과 또는 모집 단위 학부의 면접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오전 면접인지 오후 면접인지 어떤 날짜의 면접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원한 대학들이 혹시 면접 일자가 겹치지 않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 유형 및 전형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내드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기반 면접으로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할 면접의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면접에 가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면접평가 영역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마다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이나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같은 다양한 역량에서의 평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몇 %로 반영이 되는지 꼭 숙지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서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재상과 관련 학과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을 확인하시고 학교마다 교육 과정과 교육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나중에 면접을 응시하셨을 때도 교수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전부 다 학교 또는 본인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는 옷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복, 체육복, 생활복 이런 학교에 교표가 있는 것들 입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답을 하실 때도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같은 이런 본인을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거 실수로 보통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거든요. 처음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전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면접 프로그램이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면접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했던 그 평가위원분들이 면접 평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위원분들께서는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질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인이 했던 활동인데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동 과정들을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했던 활동 왜 했는지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순서대로 본인이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상 질문을 작성해 보는 것인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황해서 정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 번씩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학사정관이나 평가위원으로서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궁금한 사항들이 생길 겁니다.
이 활동을 왜 했을까? 이 활동에서 이런 교과 내용을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예상 질문을 작성해보고 답변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만 면접을 진행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의학부에 한해서만 융합형 인재에서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융합형 인재에서 탐구형 인재로 면접이 넘어오면서 탐구형 인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전공과 관련된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좀 면접 전형이 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탐구형 인재에서 면접을 모든 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의학부만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은 융합형 인재가 이제 11월 29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 토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제 이틀 사이에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데, 모집 단위별로 면접 평가 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 학과의 면접 일정이 언제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수능 이후 면접인 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정말 잘 본 학생들이 아닌 이상 면접에 응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면접 유형은 이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5배수 선발로 하게 되고요. 1단계 성적을 서류평가로 100% 평가한 이후에 이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70%, 면접평가를 30% 진행하는 방식으로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면접평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 준비도가 40%, 학교생활 충실도가 40%,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20%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래 나와 있는 탐구형 인재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학교생활 충실도가 40%로 반영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가 이제 모집 단위별로 조금 면접 배수가 다른데요. 3.5배수에서 5배수로 작년에는 2.5배수에서 3.5배수의 인원이었던 것에 반해 3.5배수부터 5배수까지 조금 1단계 통과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진행을 하며 2단계 면접평가는 30%의 반영 비율이 들어간다. 그래서 1단계 성적이 70%,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2단계 성적에서 이제 면접평가가 30%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제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충실도를 보는 데에 반해서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면접평가 역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학업 준비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학업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융합형 인재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5배수 선발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가 30% 반영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총 100점 만점 중에 30점이 면접평가 점수가 되고요. 학업 준비도가 40%, 이 학업 준비도라는 건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활용 능력,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노력과 성취 수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이제 주도적으로 탐구하려고 노력했는지, 또는 이제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로 이제 드러나는지를 좀 구술 역량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충실도는 이제 의학부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다양한 활동을 참여를 했는지, 다양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내 각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20%는 의사소통 및 능력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의 논리적인 전개 능력과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원자의 태도와 가치관, 이 답변하는 태도나 논리적인 이제 구술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탐구형 인재 전형도 이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단위별로 선발 배수가 3.5배수에서 5배수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과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30점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 영역으로는 학업 준비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탐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은 그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다라고 하면 물리학과 관련된 탐구 내용을 했겠죠. 그 물리학에 대한 탐구 활동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및 인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의 이제 답변에서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지 또는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제 답변을 잘 하면 아니면 이제 뭐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한 본인의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일단은 입학사정관 두 분과 지원자 한 분이 2대1의 형태로 이제 10분 이내로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타 대학과 고사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때 고사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면접 시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조정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을 거고요. 단 면접 일자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은 조정할 수 있지만 면접 날은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단순한 학업 지식을 묻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고 체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결시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격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미충족하거나 결시하거나 또는 뭐 심사 결과에 이제 결격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 인원보다는 적게 선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나 방법이 사실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접 일정이나 유의사항들이 공개되었을 때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중앙대학교만의 면접 준비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지원자에게 궁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산정한다는 건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했던 평가위원이 면접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학생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평가할 때 이 학생은 이 활동을 왜 했을까? 또는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얻게 되었을까? 어떤 걸 깨닫게 되었을까? 뭐 이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 학습과 탐구 활동 과정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전공 및 진로 탐색 노력 및 발전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이제 질문 형태가 조금은 다른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탐구 활동 주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안점으로 본다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과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거나 또는 탐구 활동에 대한 이제 수준, 깊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된 심화된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관심과 탐구 능력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서류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면접 종료 시점에 30초 이내에 자유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발언,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질문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고 너무 긴장해서 답변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근차근히 답변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 사실 준비한 만큼 면접 가서 좀 더 긴장을 덜 하게 되고 본인이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더 엮어서 이제 풀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의 면접을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예시인데요. 네, 평가 대부분 이제 모든 항목들을 보았을 때 이제 중앙대학교에 다녀온 작년에 이제 면접 후기 사례집을 바탕으로 지금 작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초 이내에 자유 발언의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준비도에 대해선 질문을 한다고 하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 방정식과 이제 물리학적 의미를 탐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질문을 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수학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직업 추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썼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성적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이제 인문 계열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성적이 비교적 낮은데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인재학부의 이제 경우에는 정치협업 시간의 정치적 불평등, 시민 참여의 부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참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 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조금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과도 전공 적합성에서 이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이 화장품이 이제 판매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평소 생각들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답변을 할 때 본인이 평소에 관심도가 드러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화장품에 대한 또는 뭐 시민 참여 부재에 대한 이런 탐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은 성균인재 전형과 과학인재 전형 이 두 전형인데요. 이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일정을 살펴보시면 성균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과학과, 사범대학, 자율전공 계열, 글로벌 융합학부, 의예과 이 학과들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면접이 신설된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학부인데 면접이 새로 도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출은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전형들은 전부 최저가 없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들이고요. 이제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유형으로는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시험의 경우 단계별로 이제 MMI처럼 인적성 면접 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이제 자율전공 계열과 글로벌 융합학부는 1단계가 5배수 내외로 선발하게 되고요. 의예과는 6배수, 사범대학과 스포츠과학과는 3배수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이제 면접평가가 30%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성균인재 전형에서도 스포츠과학과 사범대학은 이제 수능 이전에 면접이 진행되고요. 과학인재도 마찬가지로 수능 이전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마찬가지로 없고요. 이제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시문 기반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과형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수학, 과학 문제를 풀어서 답변하는 방식의 면접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이제 1단계가 7배수 내외로 통과를 하게 되고요. 2단계는 이제 1단계 점수 70%에다가 2단계 면접평가 30%로 반영이 됩니다. 먼저 성균 인재 전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평가 단계로 이제 1단계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3에서 6배수 사이로 선발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평가가 70%, 2단계가 30%로 300점이 반영이 된다. 1000점 만점에 300점이 반영이 되고요. 면접 준비의 팁을 설명드리면, 스포츠 과학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데 요구되는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이제 스포츠 과학과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관심,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범대학 면접인데요. 이 사범대학은 이제 교육자를 선발하려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것들이 교직 적성이나 교직 인성에 대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최근 사회 이슈랑 연결지어서 교육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자율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 및 이제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글로벌 융합학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성과 이제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균 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포츠 과학에서 이제 전공적성, 인성 표현력, 논리력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제 스포츠의 형태가 대학에서 분류를 했는지, 이제 왜 이 영역을 전공하고자 하는지, 본인이 왜 이런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성공적인 대학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10년 후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진로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질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과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면접 내용이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범대학은요, 이제 최근 사회 이슈랑 많이 엮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AI 시대에 이제 문해력을 기르는 게 왜 중요한지, 수업권과 합숙권을 이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이외에도 교사나 학부모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즉 평소 이제 최근 사회 이슈라든지 또는 교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제 고민을 조금 더 질문을 해서 이 학생이 정말 교육을 하고 싶은 건지, 교육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정 사례를 주고, 어떤 학생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친구의 친구라면, 그 학생의 친구라면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진입 판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들을 조금 질문을 한다. 그래서 특정 사례를 분석해서 본인이 이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과학인재 전형은요, 선발 배수가 7배수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1000점 만점 중에 7배수로 선발하게 되고,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1단계 성적이 700점, 나머지 면접평가 점수가 300점 만점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30%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학인재 전형의 면접시험 반영 비중이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시문 기반의 교과형 면접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고 답변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 한 가지 과목만 선택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특정 과목 두 과목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능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 세 가지 분야를 전부 다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문제 푸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 15분 동안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답변을 면접 10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분 내로 이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접 문항에 대한 답변을 시간을 조정을 잘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면접으로 태블릿에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면접 사항이 나오기 전에 태블릿에 녹화했을 때 본인의 시선 처리라든지 답변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시 보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제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면접 문항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게시판을 통해서 이 과목별로 난이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대학교 면접과 동일하게 11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로 진행이 됩니다. 모집 단위별 면접 평가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이제 지원한 면접 일정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약학 계열, 의예나 한의예, 치의예, 약학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3합, 4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그 외 학과는 면접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제출한 서류 기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3배수 선발을 하게 되고요. 3배수라는 건 이제 모집 인원의 3배만큼을 선발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1단계 이제 70% 그리고 면접 30%로 반영이 된다. 근데 이제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 배수를 높여서 4배수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 영역은 이제 여기서는 전공 적합성 절반 그리고 인성 절반 이렇게 해서 50% 50%를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도 평가했지만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업 역량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 녹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평가 일정을 한번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선발 배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의학학 계열은 4배수로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 통과자가 의학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3배수로 선발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로 이제 70%를 반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 면접평가로 30% 반영하는데 성균관대와 동일하게 1000점 만점 중에 300점을 이제 면접평가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적합성 50%, 인성 5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공 적합성 역량에 전공 적성, 특정 과목에 대한 내가 수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학에 대한 이제 깊이나 학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공 적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업 역량도 전공 적합성에 들어가서 평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리력과 사고력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해서 이제 나눔과 배려, 주변 친구들과의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이제 대답을 할 때, 답변을 할 때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공감 능력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이제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는요. 이제 경희대학교는 평가위원 2분과 지원자 1분 해서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요즘 대부분은 이제 2대1의 형태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방식은 이제 공통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지원 동기라든지 본인의 가치관, 뭐 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개인 이제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질문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학 계열을 포함해서 모든 모집 단위에 출제 문항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적성 면접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자 자체의 인성이나 전공 적성, 가치관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통찰력 그리고 논리적 표현력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라인드로 면접이 진행된다 보니까 면접 당일에는 교복을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이나 친인척 그리고 출신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캠퍼스별로 실시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서울 캠퍼스에 지원을 했다면 서울 캠퍼스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국제 캠퍼스에 지원을 했다면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희대학교만의 면접 준비 팁을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키워드 중심으로 본인이 이 활동을 왜 했고 그 활동이 어땠고 그다음에 그 활동의 결과, 나에게 끼친 영향 이렇게 동기부터 시작해서 결과와 느낀 점까지 함께 연달아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무 길게도 대답하면 면접관님들께서 다 못 듣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딱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면 10분이라는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이 10분 내에 본인의 이제 역량이나 이제 본인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고 본인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뭐 협동활동이었다, 공동체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를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답변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답변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에 면접관이 있다. 뭐 정말 안 되면 부모님을 앞에다가 앉혀두시고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선생님들께 이제 면접관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이제 좀 체계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는 면접 대기 중에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여러분들 요즘 패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들은 사전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문서를 조금 가져가서 면접 준비할 때 이제 올해는 어떨지 몰라요. 사실 뭐 경희대학교가 준비한 자료를 작년에는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안 될 수도 있고요. 작년에는 안 된 학교들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준비해 가면 볼 거라도 있는데 준비를 아예 안 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종이나 뭐 이런 데다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희대학교의 이제 면접 후기 사례집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 항목들을 한번 설명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소개 또는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단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단점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장단점 중에서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거기까지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또는 해당 모집 단위의 홈페이지에서 관심을 보였는지를 좀 많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억에 남는 과목이나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뭐 하고 싶은지 이렇게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유비무환이잖아요. 준비를 해두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제 진로 역량,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 활동, 관련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질문할 수도 있고요.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에 대한 측면에서 내진 설계나 구조 설계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아웃을 이제 컨설팅 한다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이 어려운 기업의 워크아웃을 컨설팅 한다면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컨설팅 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시간에 해양 건축물에 대한 이제 탐구를 진행했는데 이 해양 건축물의 진동 감쇄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활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고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성적인 측면에서는요. 이제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보람찼던 일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 학과랑은 중요하지 않게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지, 본인이 살면서 보람찼던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반장, 부반장, 뭐 동아리 부장 이런 리더십의 경험이 없던 학생에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들 중에서 그래도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이제 오타죠.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말하고 본인이 그 자질을 발휘한 경험을 말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이제 갈등 상황을 겪었을 때 이 학생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건국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요, KU 자기 추천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면접이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11월 29일 토요일부터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이제 모집 단위별로 면접 평가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면접 일정이 조금 많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성균관대학교도 이제 11월 30일 날 응시하는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면접 평가 일정이 겹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 유형은 이제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를 이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 그리고 면접평가 30%를 반영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영역으로는요, 이제 자유전공학부랑 일반 모집학과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면 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진로 역량을 40%로 해당 학과, 학부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많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동일한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건국대학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이제 모든 학과가 3배수로 선발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00점 만점 중에 면접평가 반영 점수가 300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별 모집 단위에서는 학업 역량에서는 탐구력에 대한 30%, 그리고 진로 역량에 대해서는 40%로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 30%는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나 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에 왜 오고 싶은지,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더 주안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학부는 특정 모집 단위에 대한 사실 정해져 있는 학과가 아니잖아요. 자율전공학부 진학을 하고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선택한 형태이기 때문에 진로 역량, 이제 전공에 대한 이제 탐색 활동 경험보다는 이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사실 자유전공학부를 진학을 하게 되면 자유전공학부에서 1학년 때 본인이 어쨌든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커리큘럼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탐구력은 사실 각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도 이제 평가를 할 때는요.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업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제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국대학교의 이제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접 평가자 2인과 지원자 1인이 인당 개인당 이제 10분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학교들과 비슷하게 2대1의 형태로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서류, 생활기록부를 기반한 이제 면접 또는 인성에 대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학교생활 충실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의 예시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용 가이드북이 있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에 이제 면접 준비를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고 교복은 당연히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면접 평가 대상자 중에서 면접을 결시하는 경우나 또는 면접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결시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면접 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못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불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접 고사장이나 입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3, 4일 전에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수험생별 면접 일자나 시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을 변경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일자나 면접 시간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오전, 오후로 진행이 되는데 오전 면접, 오후 면접 어떤 면접이 이제 본인이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실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면접 준비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크게 질문을 5개에서 8개 정도 질문한다고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꼬리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꼬리 질문은 이제 해당 활동에 대한 이제 꼬리 물기식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의 확장, 뭐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 학부에 관련된 이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꼭 숙지해서 이제 면접관 분들이 질문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 있죠. 왜 했는지 이런 계기들 그리고 과정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 이를 통해서 느낀 점, 성장한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기준으로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한 후에는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면접 대기실 입실 후에 준비한 자료 볼 수도 있잖아요. 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건국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간단한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업 역량에 관련해서는 건축학부라고 하더라도 뭐 수학 시간에 했던 탐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클로소이드 구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자원과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수학을 수강했는데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런 활동을 왜 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이제 학과별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런던 시청 건물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친환경적인지 그 탐구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이 무엇인가요? 또는 동물자원, 식품, 과학, 유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활동에서 했던 헬리코박터균이 위험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과목들이 있죠. 선택 과목, 뭐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있을 텐데 이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첨단 바이오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 투 과목이 중요한데 왜 이수를 안 했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성장 역량,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했던 활동, 뭐 예를 들면 답사하고 탐구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고 뭐 아파트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활동이었어요. 이때 공실률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이렇게 활동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지카 바이러스와 텔로머레이즈를 이용한 암 치료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어떤 탐구인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위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고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활동을 위주로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고 만약에 이 활동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이과 과목, 자연계열 과목을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인문계열 과목을 선택을 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셔야겠죠. 내가 왜 3학년 때 이제 인문계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지, 뭐 본인의 진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체 역량에서는 변결이 많은 이유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류 평가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왜 변결이 많았는지,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내내 반장을 했는데 왜 반장을 했는지, 뭐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반장을 하게 되었고 이 반장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어떤 점을 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형태고요. 이제 두드림 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동국대학교는 면접이 조금 늦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부터 12월 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면접 평가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면접 평가 일정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 유형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서류평가로 진행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의 70%, 면접평가 30%로 반영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경영대학이나 컴퓨터 이해학부는 이제 2.5배수,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나 법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는 이제 3.5배수, 그리고 그 외에 모집 단위는 4배수로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역량으로는 이제 전형 취지 적합성 2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30%, 인성 및 사회성 20%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 배수가 모집 단위별로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은 면접 평가를 300점 만점으로 받게 된다. 30% 반영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취지 적합성에서는 생활기록부를 기반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전형별 인재상의 부합됨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전형별 인재상이 어떤 것이냐, 주도적,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했는지, 뭐 학교생활 충실도를 조금 더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지원한 모집 단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그다음에 학업 능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목표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의지, 열정, 그리고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성 및 사회성에서는요, 면접 태도,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용 능력과 같은 다양한 이제 면접 태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인성 및 사회성이 평가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면 평가위원 두 분과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들과 동일하게 2대1로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린 이제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불교 추천 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7분 동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에 대한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5분 동안에는요, 이제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다 보니까 불교 문화 체험과 이제 신행 활동과 같은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하게 되면 이제 수험생별로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 질문을 출제하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마 읽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예상 질문을 뽑아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간은 세 타임으로 오전, 오후 1, 오후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실 시간이 각각 다른데 이제 본인의 타임이 언젠지 이제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면접 일시가 공개가 되는데 면접 일시나 면접 순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면접 평가 시 수험생의 인적 정보는 블라인드가 처리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고교를 드러낼 수 있는 교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언급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면접 준비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면접을 보다가 답변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고민한 후에 차근차근히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 활동을 왜 했는지 이런 이유까지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변별력 있게 좀 선발하고자 하는데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이야기할 때 본인의 진로와 이제 조금 더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형식적인 뭐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물어보시겠죠.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제 면접 문항에 대한 출제 기한을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생활기록부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면접 대기 중에는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는 사전에 별도 제출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이제 태블릿 PC에 담아가지 마시고 꼭 종이 형태로 체계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국대가 뭐 뽑아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고등학교 과목 중에 인상 깊었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거를 얘기하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건축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학과 사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감염도시라는 책을 읽고 비평문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이 학생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축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건축의 거인들을 초대받다라는 책에서 발견한 물리법칙이 무엇이 있는지 뭐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물리학에서 가군동량 개념을 공부했는데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원리와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부했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는 물리학이 조금 더 중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열 개념을 활용해서 지리적 탐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국대학교 진학해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영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를 제작해 보고 싶은지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는 항공우주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왜 굳이 정보통신공학과를 지원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되 이제 뭐 진로 계획 앞으로 우리 학과에 와서 뭐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는요. 건축공학부 같은 경우에 사실 인성 및 사회성은 뭐 학과에 상관없이 반장 부반장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소개해달라. 질병일성이 많은데 지금은 몸이 괜찮는지 아니면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본인이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다 뜯어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예상 질문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대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네, 국민대학교 국민 프런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은 이제 11월 22일 토요일, 인문 계열,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영대학은 인문계 형태가 아니라 자연계 모집 단위에 포함이 되므로 자연계 면접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 유형은 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요. 1단계 모든 학과들이 3배수 선발하게 되고 이 모집 인원의 3배의 인원을 선발한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70%, 면접 평가를 30%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역량은 이제 면접평가 영역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적합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선발 배수는 3배수, 이제 모집 인원의 3배를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이제 서류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700점 만점으로 변화가 되고 면접평가가 300점 만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평가 요소로는요. 이제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에서 이제 지원자가 수행한 교내 활동의 진정성,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진짜 했는지를 아마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이제 관련 과목에 대한 활동들, 관련 과목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 학업 능력,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면접 태도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 2분과 수험생 1명이 이제 10분 이내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2대1의 형태로 10분 이내 면접을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식으로는 도입, 질의응답, 마무리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서류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면접, 확인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미달자라든지 또는 면접 고사 결시자, 그러니까 응시 포기자 포함해서 이런 면접 결시자들은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면접 고사에서도 이제 F 판정을 받은 이제 면접 답변이 수월하지 않았던 그 학생들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고사 일시 및 장소는 지원위원회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개별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꼭 개인별 이제 지정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정 일시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이제 중앙대학교만 거의 유일하게 면접 시간 조정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 변경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고사 시작 이후부터는
이제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다. 그래서 입실 시간 이전에 꼭 입실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모든 학교 다 공통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고사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니까요. 수험표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고 수험표가 없으면 고사장에 입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뭐 여권이라든지 임시 신분증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꼭 가시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험생은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은 착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면접 준비 팁으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5분 전 면접 앞쪽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있다가 5분 전에 면접실 앞쪽 의자까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네, 면접실 앞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5분 후에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종료하기 20에서 30초 전에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이제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을 미리 구성하셔야 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고 전공 관련 학업 역량 및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원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영학부에 이제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면접 대기실 입실한 이후에는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없었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먼저 시키고요. 아마 이제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활동 또는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하나씩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에서는 산림환경 시스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ESG 평가 지표에 대한 이제 경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업을 평가하게 되었는지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외교학과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 전공이지만 이제 고급 물리학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활동들의 적극성, 주도성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조금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건설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로 인한 구조물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관련된 탐구를 했는 게 있는지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자유나 시민 이런 뻔한 답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이제 CIS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 대한 이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측면에서 병결이 좀 많은데 설명해 달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건국대나 동국대나 국민대나 이런 이제 출결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질병 결석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대부분 평가위원이 2분이시고 지원자 1분이 개별 면접 10분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면접을 결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고 뭐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예상 질문이나 답변 준비하실 때는 본인이 했던 전공과 관련된 계열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것만 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준비하실 때는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 이런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정, 결과, 성취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교복이나 뭐 생활복, 체육복 입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나 뭐 아니면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대기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볼 수 없는 작년 기준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걷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종이나 책으로 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면접 일시, 면접 시간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되고 유의사항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꼭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입학 도우미 부분에 이제 면접 예시들 같은 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제 배부해드린 면접 후기 사례집 이외에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가 면접에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평가 예시들 있죠. 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내가 어떤 예상 질문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학교 생활 중 뭐 인상 깊었던 활동들 이런 부분들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질 꽃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대전 노은고등학교 교사 정연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